자, 예,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148쪽이죠. 148쪽에 3절 용도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에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또 필요가 없으면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도지구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요만큼 A 필요가 있으면 요만큼 A지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가들이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방화지구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정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 전체 다 합쳐서 축구장 350개, 350만 제곱미터,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라. 고도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 필요가 있으면 이만큼 용도지구 정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땅에 C, D라는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다가 C지구, D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한다.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뭐 보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48쪽에 굵은 1번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종류. 먼저 뭐 용도지구는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전국 161곳 각 특별시공항시 특특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식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넷째 줄 끝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칠판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 지역에 비하면 덜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따르니까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 10번은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니까 그러니까 10번은 아직은 빈칸입니다. 근데 1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10번까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뭐 그 나머지는 외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9번 묶으시고, 그 두 가지 3번, 4번도 그것도 한 번만 듣고 나시면 뭐 틀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만 맞는 것뿐이죠. 뭐 공짜 문제입니다.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죠. 뭐 8번과 9번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뭐 이름과 내용인데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그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네 글자 좀 이따 보시고요. 땡땡. 그러니까 경관.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경관지구겠어요? 고도지구겠어요? 경관지구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땡땡.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이 높이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경관지구요, 높이지구요, 고도지구요. 고도지구겠죠. 죽었다 깨나도 우리 시험에 높이지구 X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고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땡땡.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방화지구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땡땡.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방제지구겠죠. 이걸 틀리시겠냐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에서요. 동그라미 4번 화재를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굳이 꼭꼭꼭 화재, 방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제지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할 리는 없죠. 그러죠. 뭐 이건 억지로 틀리면 억지로 틀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방화지구인 거죠. 동그라미 4번은 방제지구였고요. 동그라미 5번 땡땡. 그러니까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보호지구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땡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뭘 거고요? 취락지구겠죠. 근데 동그라미 6번 땡땡 앞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그 앞글자들 녹관농자 표시하시고요. 녹관농자. 이제 여기서부터 농지법까지 앞으로 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아까 용도지역 분류해서 아무튼 5가지로 읽을 수 있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녹관농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로 50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녹관농자 어디가 아닌 땅이에요? 주상공이 아닌 땅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취락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뭐 익숙한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몇 채 모여 있는 것이요. 무슨 불악, 그다음에 그것을 또 무슨 취락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센 외론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론말 일제 때 말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에서 불악이라는 말을, 불악은 가끔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불악이라는 말을 없애고 다 마을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은 더 센 외론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마을이라고 고쳐서 마을지구 그러면은 좀 약간 더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외론말 취락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저 어디 들판, 산자락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설마 어디 그러니까 신도시 보면 무슨 뭐 장미마을, 개나리마을 그런 거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가서 이 불악 참 멋지네.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판, 그러니까 산자락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7번 땡땡. 그러니까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유통 물류 기능, 관광 기능,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무슨 지구요? 개발 지능 지구.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땡땡.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은 그 설명에 있는 게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뭐고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이죠. 안 틀려요.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번은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지역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시설의 그러니까 입지를 그러니까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고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고 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비슷한 말이 같이 세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 그 땅에 올리는 것, 건물을 올리는 것을 제한한다, 완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대부분이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보셨듯이 130가지 종류, 그다음에 29가지 뭐로 다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29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보면은 8번은 틀려야 틀릴 수가 없다고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특정 건축물을 제한한다.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다가 29만 쓰시면 되는 거죠. 건축물 특정 29가지 중에 특정한 것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한하는 거니까 만약에 보시자고요. 어느 땅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땅바닥이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용도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좀 확대해서요. 여기에다가는 A, B, 그러니까 C, D, E 해서 5가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한이고 여기는 완화고요. 그런데 그 무슨 이제 2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계속 그 무슨 용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 지역 정해져 있죠. 나머지 용도 지구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셨던 8번 지구를 또 얹었어요.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얹었습니다. 주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러면은 여기 다른 용도 지구가 없는 그 용도 지역으로만 있을 때에는 몇 가지 용도를 지을 수 있다고요? 5가지 용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됐으면 그러면 5가지요? 예를 들어서 3가지요? 7가지요? 특정한 건물을 짓지 말라고요. 특정한 건물을 짓지 마라. 이것이 노란색이 없을 때에는 몇 가지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5가지를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 중에서도 뭐는 들어오지 마라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5가지요, 3가지요, 7가지요? 3가지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B, C는 되지만 D하고 그러니까 E는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유해시설 등이니까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니까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8번 특정용도 제한지구인 거겠죠. 역시 그러니까 그 땅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땅바닥에다가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복합용도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바닥에는 건물을 5가지요, 3가지요, 7가지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겠다고요.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더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7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지을 수 있는 A, B, C, D, E 뿐만이 아니라 F, G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거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다른 것을 더 얹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비하면 요 9번 용도지구가 없을 때에는 5개를 지을 수 있는데 9번 용도지구가 지정되니까 7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더 이것저것이 많이 들어갔죠.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합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극장 중에서도 뭐 복합 상영관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뭘까 서울의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그냥 큰 스크린에 영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뭐 별별 게 다 들어가 있죠. 더 많이 들어간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뭐라고 한 거고요? 복합이라고 한 거고 용도는 당연히 건축물 몇 가지요? 29가지이죠. 그러니까 땅바닥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용도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은 뭐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수는 없죠. 특정 용도를 들어오지 말라고요. 더 용도를 더 얹어서 더 여러 가지가 들어서게 하겠다고요. 뭐 요 2가지 차이인데 8번과 9번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 차이야 뭐 틀리지는 않겠죠. 뭐 여기는 복합이고 여기는 제한을 하는 거니까 틀릴 게 없는 겁니다. 5가지인데 3가지, 5가지인데 7가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10가지로 돼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9가지 플러스 1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동그라미 10번은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지 대통령 지 마음대로 달려 있는 거죠. 다음에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더라고요? 무슨 행위 제한을 하겠죠.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하는데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면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용도지구는 건축 용도 제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근거, 그게 어디에 쓰여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쪽 보시죠. 149쪽에 굵은 2번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의 근거.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급악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 지방 약속이죠.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택시요금 지방마다 다르죠. 그래서 넷째 줄 괄호 용도지구 이름이 같아도 전국 161곳 특광시군마다 행위 제한 내용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조례로 정한다 외우세요.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외우긴 하는데 그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에 그러니까 북한강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남한강이 흘러가죠.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 2개가 만납니다. 두 물이 만난다고요. 두 물이 만나는 자리가 뭐고요? 저쪽 동네 이름이 두물머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행정구역 이름을 이놈들이 뭐라고 만들었고요? 양수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서울의 구리 남양주 좀 지나서 가평 쪽으로 가는 곳에 양수리가 있고 뭐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부모님들 가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 다니실 때 그냥 어디 놀이공원도 가지만 또 어디 뭐 무슨 역사적 뭐 그런 거 있는 거 가기도 하시잖아요.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어서 애기들 자주 가기도 하고 생태 농업, 유기농, 환경 그 친환경 농업에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한강 주변 경치를 이쁘게 하자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서울, 마포에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서울에 압구정에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이죠. 경기도 가평,
그러니까 이쪽 양수리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변,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좀 더 올라가면 여름에 보면 뭐 보트 타고 하는 데 있잖아요. 무슨 호수요? 청평 호수요. 그러니까 가평군, 그러니까 여기는 가평군이죠. 그러니까 가평군, 그러니까 청평 쪽에도 그러니까 수변,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뭐 색깔이 다 똑같아 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그러니까 청평 쪽에도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땅바닥 이름이 뭐라고요?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똑같아요. 수변 경관지구라고요.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니까 행위제한 내용 같다. O, X. X 전혀 다르다고요. 전혀 다른 거고 지방 조례로 정하니까 서울에서는 똑같고 그러니까 또 가평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쪽 여기 규제하는 내용과 여기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것을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아까 여기 대통령 몇 명이요? 1명. 그래서 이건 누가 정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가는 거라면 용도지구는 이름이 같아도 규제 내용이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 그 표를 이제 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고요.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그것을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보시자고요. 그 표에 그러니까 첫째 줄에 왼쪽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수변 경관지구 행위제한입니다. 동그라미 1, 2, 3, 4 뭐라고 문장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경기도 가평군 조례에서 정하는 수변 경관지구 행위제한입니다. 31조, 그러니까 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전부 모든 용도는 몇 가지가 있고요? 29가지가 있는데 가평에서는 수변 경관지구에서 몇 가지를 못 한대요? 16가지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13가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아랫줄 용도지구 이름이 같아도 전국 161구 특광시효마다 행위제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우리 지역,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란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비하면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서울이든 춘천이든 평택이든 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이건 전국이 똑같이 가는 거라면 용도지구는 우리는 이렇게 할 테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할 테요.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약속을 정한 거죠. 그래서 좀 그것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좀 가볍고 그 지역에 국한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끔 또 몇몇 분들 질문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커요? 용도 지구가 커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크고 작고가 없는 거죠.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이요. 용도 지역, 대한민국 땅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일 뿐이에요. 크게 정할 수도 있고 작게 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용도 지역은 전국 모든 땅 중에 그러니까 빈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빈칸이 없죠. 전국 모든 땅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직 여기 이제 평택의 하나하나 용도 지역들을 다 따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 현황도는 저쪽에서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땅마다 다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루이스 다 찍어봐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뭐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 지나가는 곳이니까 전철이 지하로 가니까 이 위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 옆으로는 큰 전철역이니까 도로 옆에 이제 큰 상가가 있습니다. 그건 상가 건물들이 이제 앞쪽으로 있고 뒤에 그 신호등 없는 차 2대 이렇게 지나가는 이면도로 있죠. 뭐 그 소방도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 큰 길 말고 이 옆길이요. 옆길은 그래도 4차로는 되네요. 4차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2차로가 있는 조그만 길이 있고 거기 이제 조그만 상가들이 또 그 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언덕길이고 언덕길 넘어가면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음식점과 집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서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여기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보니까 지도 펴놓고 집원 찾아가면서 집원마다 다 찍어봤습니다. 근데 온 나라 루이스 나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예전에
관청 가서 1,200원 내고 토지용 계획 확인을 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땅 10개, 12,000원 넣어서 찍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지역, 여기가 중심상업지역, 여기가 일반상업지역, 여기가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경계선이 어딘지 하려면 여기를 또 다시 한번 5개를 또 찍어봐야죠. 5개 찍어봐야 되고 그 경계선 자리 또 찍어봐야 되고 그래서 한 50장을 띄었어요. 1,200원씩 50장이면 6만 원도 넘어요. 아무튼 그거에서 찍어봤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딱 요 한 블럭이요. 큰 상가 들어간 한 블럭 20m로 중심상업지역이 끝납니다. 그 다음 조그만 상가 2동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요. 그러니까 30m로 일반 상업지역이 끝납니다. 그 뒤로 한 200m 정도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어져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도적 면적으로 하면 좀 이해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걸 자를 갖고 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면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길이로 해서 20m마다 용도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요. 20m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제평야 보시죠. 그러니까 김제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평선 보이는 곳이죠. 내려가면서요. 그러니까 그 익산 쪽에서 그러니까 그 김제 향해서 가면서 기차로 가면서 김제역 들어가기 조금 전에 왼쪽으로 딱 우리나라 유일하게 딱 한번 지평선이 보여요. 우리나라 어디라도 저 멀리 산자락은 있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김제평야. 그러니까 익산 좀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이제 정읍까지 내려가는데 기차로 40분. 그러니까 시속 60km, 자동차로 1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km요. 60km면 얼마예요? 6만 미터죠. 6만 미터가 뭐예요? 농림지역이라고요. 김제평야요. 농림지역이겠죠. 그러니까 20m마다 용도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6만 미터를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용도지구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용도지구요. 평택역부터 해서 지금 요 언저리까지 한 뭐 200m 잡을까요? 200m 방화지구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이쪽 북한산, 도봉산, 저 아래 뭐 수락산, 불암산까지 쭉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락산, 불암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북한산, 도봉산까지 하면은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차로 하면은 그러니까 서울은 차가 막히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한 그러니까 30km는 돼요. 30km면 서울을 횡단하는 게 60km거든요. 그럼 이게 한 30km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미터가 하나의 뭐로요?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크고 작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찌끄만 조금 단위로 변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6만 미터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데 용도지역은 빈칸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지구도 역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 여기는 빈칸도 많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C지구, D지구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상들이 있고 계속 하시죠. 용도지구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름과 내용 틀릴 거 하나도 없고요. 용도지구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주제가 지방마다 다르다는 거죠. 다음에 150쪽 오셔서요. 150쪽 4절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목적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1번 용도구역의 종류, 지정권자와 지정목적이 있고 다음 쪽에 굵은 2번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달리 바꿔 얘기하면 시가와 금지구역인데요. 거기에는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굵은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굵은 4번 시가와 조정구역 내 행위제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양과로 1번 도시군계획사업 제한, 공적개발도 제한하고 다음 쪽 양과로 2번 법정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사적개발도 제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장 오시고요. 150쪽이요. 150쪽 펴시고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니까 주고 가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구역 역시 전국 땅에 구분 지정한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지역밖에 없으니까 용도구역 역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이것저것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의 종류 4가지가 있고
용도구역, 땅에다 이름을 정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어떤 행위 제한을 하냐면 용도구역은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조신하게 얘기해서 용도구역은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서울에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거기 가서 개인이 뭐 지금 들어가서 새로 뭘 지을 수 있겠어요? 아예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관청에서 문화센터 만든다고 청계산 깎고 북한산 깎고 그런 거 보셨어요? 못 하는 거죠. 여기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개발도 하지 말고요. 관청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개인도 하지 말고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다 제한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오늘 아침에 공공택지 9개 지구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었네. 처음 오랜만에 푸는 거죠. 들으셨나요? 안 보셨나요? 뉴스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 용도구역을 해제해서 그러니까 거기다 개발을 하겠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지정되는 해제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손도 못 대는 거고 해제하는 것도 아주 극히 드문 겁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용도제요, 건축 용도 제한,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면 거기다가는 30층 상가를 지어야지 돼지집을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저, 중, 고층, 그러니까 30층 아파트를 지어야지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긴 하는데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 표를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엄청 규제가 센 거고요. 150쪽 보시죠. 그러니까 사절의 용도구역. 먼저 굵은 1번 뭐 종류와 지정권자, 지정목적이 있고 뭐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자연공원,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관청 외우는 건 거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건 시험 거리도 아닌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짚으면 두 번째 칸이요. 도시이죠. 도시 거꾸로 쓰면 뭐예요? 시도인 거죠. 그래서 도시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틀리실래요? 이걸 틀리실 거냐고요? 시도지사 지정하니까 누구도 지정하고요. 대도시시장도 지정하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용도지역, 도관, 농자 4가지 중에서 무슨 지역에서요?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3칸이죠. 둘째 줄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50쪽 제일 위요. 150쪽 제일 위에 무슨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산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공원, 사람이 만든 별별 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삼지공원, 근린공원 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공원이니까 산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쪽 어디냐면 그러니까 설악산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설악산 자리는 뭐가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북한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그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냥 공원 중에서 자연이라고요. 근데 뭐 산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 아니라 조그만 동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동산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 아침에, 그러니까 전날 애기 그러니까 그 막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드렁드렁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밥 먹어 안 일어나요. 이놈아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러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산책이라도 하고 오자. 투드려 깨웁니다. 엄마 어디 가나 좀만 더 자면 안 돼. 이놈아 게임을 좀 들어라니까. 자, 그러니까 산책하러 나가자. 그러면 엄마 뭐 무슨 배낭 매야 돼? 산책하는데 무슨 배낭? 엄마 그러면 등산화? 산책하는데 무슨 등산화? 그러면 운동화? 무슨 운동화? 그러면 뭐 신고? 쓰레빠 신고요. 검은 봉다리 해서요. 물 한 통 해서요. 달랑달랑 하면서 산책하고 돌아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요. 바로 뒷산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무 심어 이제 있는 그 뒷산이요. 그러니까 뒷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600개가 있어요. 서울에 산이 600개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산요? 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그 참나무 몇 개 자라고 있는 그 동산들이요. 거기가 다 뭐라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다 쟤네들이 발표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계가 있진 않는데, 혹시 충남의 서산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당진과 태안 가는 사이에, 당진에서 태안 사이에 서산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산시가 있으면 서산시의 도시적은 가운데 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곳에 이마트, 끝나는 곳에 롯데마트,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큰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말고요. 큰 사거리 6개인가 8개 정도예요. 큰 사거리 8개입니다. 큰 사거리 8개. 충남 서산은 다 도시지역일까요? 뭐가 있어요? 도관농자가 있는 거겠죠. 우리 각 지역마다 도관농자가 있으니까. 뭐 저쪽으로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등등이 있고 그럴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거리 6개예요. 사거리 6개 그 도시지역 안에만 거기에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3개가 있어요. 사거리 8개 지나가는 곳에 그 사이에 무슨 산이 있어요? 있대요. 그게 13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야말로 그러니까 조그만 동산, 콘크리트로 안 덮인 동산들이 다 뭐예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큰 덩어리가 아닌 거라고요. 근데 이걸 남겨놔야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사이에 조그만 그 숲이라도 나무 몇 그루라도 있어야지. 거기도 밀어서 거기다 음식점, 거기다 뭐 무슨 상가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남겨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구역이 있냐면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선명하잖아요. 무슨 구역이래요?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붙은 거여서 그대로 목적 자체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거죠. 뭐 관청은 곧 초점 아닙니다만 곧 보겠습니다만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그러니까 보안상 목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 방지인데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런던이 있는데 뭐 1934년인데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 살던 사람들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에서 도시로 나왔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 이때 전쟁 끝난 주니까 엄청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뭐 기본이 한 10남매죠. 10남매가 안 되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무슨 뭐 사회 금술이 안 좋으셨대? 왜 애들이 이렇게 적어? 뭐 그런 거죠. 13남매 그러고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병 그런 관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뭐 내 형 중에 누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뭐 누나 뭐 아무튼 뭐 애기들도 엄청 많이 세상 떠나고 그랬었죠. 그러고 있습니다. 왜 도시로 나와요? 돈 때문에요. 그 식구들 다 모여서 1년 농사 지어서 버는 돈 나고 그러니까 그 딸내미 서울 공장 와서 1년 버는 월급하고 뭐가 더 커요? 이쪽 월급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왜 시골에 있어요? 다 올라오는 거죠. 뭐 다 올라오는데 이때만 해도 가부장제, 남존, 여비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누나들 돈 벌어서 누구 하나 대주고요. 제일 큰 아들 하나 대주고 아무튼 뭐 고생 하시고 그러는데 또 이제 다른 남자놈이 와갖고는 또 착한 놈을 만났으면 다행인데 또 못된 놈 만나갖고 드라마 아들과 딸로 이어지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듯이 영국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서 그러니까 런던 중심가에 비싼 땅 사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다 외곽에 싼 집 가다가 그것도 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건물들을 짓게 되는 거죠. 아주 영국인데요.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 짓는 사람 없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니까 법을 다 지킨다. OX. X요. 야, 영국 도둑놈 엄청 많고요. 잭 리퍼, 살인마, 그러니까 28명 죽인 놈도 있고요. 영국 사람도 법 어기는 사람들은 엄청 많죠. 그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 그 난리들 아니잖아요. 훌리건들이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와서 불법 건축물 짓는다고요. 아, 법 어기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법 어겼으니까 빵에 갈 수도 있어요. 아, 빵에 가고 말죠. 아, 내가 빵에 가고 말지 내 새끼 비바람 맞으면서 재울 거냐고요. 건물 지어서 재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좀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요.
런던 시가지가 이상한 모양으로 막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법권 중으로 들어서고요. 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몰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가지가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뭐예요? 무슨 혹 달린 곰새끼도 아니고 판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 런던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처음 영국 주변 런던시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린 벨트라고 하는 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색깔은 지금 빨간색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린 벨트니까 녹색 지대로 하겠다. 아, 녹색 지대 그러니까 또 옛날 블루 그러니까 가수 그 아까 그러니까 R&B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수들 있었는데요. 아무튼 녹색 지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 건축물 지으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법 어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기도 불법 건축물 들어서고 여기도 불법 건축물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1년마다 한 번씩 항공 촬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건축물 지은 건 이제 가서 조사하고 그 철거하라고 명령 때리고 그러는데 아예 이쪽 그린벨트 지대에는 산림 경찰을 둬요. 산림 공무원이 아니라 산림 경찰이니까 직접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산림 경찰을 둬서요. 산림 경찰 뭐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망치 하나 들고 다니죠. 큰 망치요. 그래서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구역마다 매일 순찰을 하는 겁니다. 들어서기만 하면 철거요. 그러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무질산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런던 시가지를 알뜰하게 쓰고 꽉 차면 옆에다 신도시 만들어서 뭐 전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어서 생활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질산 확산 방지가 뭐고요? 그린벨트인 거죠. 그러니까 무질산 뱃살 방지는 뭐고요? 가죽벨트고요. 요즘에는 이거 많이 안 하십니다만 또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복대같이 해서 안에다 감추고 그러시지만 옛날 70년대 영화 보면 그러니까 윤정희, 문정희, 남정님, 문희 등이 있었죠. 막 이따만한 가죽벨트 있잖아요. 무질산 뱃살 방지, 배가 퍼져나가는 거는 가죽벨트, 무질산 확산 방지가 그린벨트이죠. 이거는 영국 제도였다고요. 영국 제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고 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울에 청와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8년 1월에 청와대 뒷산까지 무슨 일당이요? 일행이요? 김신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북한 1, 2, 4부대 21명 내려왔죠. 21명 내려와서 바로 그러니까 아무튼 저쪽 휴전선부터 아무튼 다 내려와서요. 청와대 바로 여기 뒤에 그러니까 경복고등학교 그 정문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총격전이 마지막 총격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21명 중에 그러니까 19명 사살, 한 명은 북으로 도망가고 한 명 생포된 게 김신조이죠.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11.6이죠. 그러니까 심수봉 씨 노래 불렸던 안가하고 300m 거리예요. 300m입니다. 그 안가까지 가는데 200m고요. 청와대 관저하고 500m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뭐 19명 사살, 한 명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여기를 꼭 이제 총격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꽉 두드려 막았겠죠. 막 몇 겹을 쳤는데도 그걸 다 뚫고 북으로 도망갔어요. 북으로 도망갔다가 언젠가 아무튼 몇 년 전에 남북 회담 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68년이었죠. 제가 68년에도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아저씨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잡힌 사람이 김신조죠. 뭐 자수라기보다도 이제 생포인 거였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서울 한 중심까지 청와대 바로 뒷마당까지 쳐들어왔다고요. 총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낸다. 특수부대 석 달 만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68년 4월 달에 만들어서 무슨 부대요? 684 부대요. 그러니까 대장 누구요? 안성기, 부대장 허준호, 설경구, 정재영 해서요.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였고요? 실미도였고요. 그러니까 공군 특수부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북으로 간 게 아니라 노량진.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이분들은 자폭으로 끝났고 그 뒤로도 계속 내려오고 뭐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여기서도 우리나라도 계속 올려보낸 거죠.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 아무튼 이게 있고 나서 그러니까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라고 하는 거죠.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다가
군사 작전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투자한 외국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뭐 마땅한 제도가 없냐. 영국에 그린벨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엎쳐서 쓰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래서 1971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개발 제한,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있는 거죠. 국가 안보, 보안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다음 계속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지도가 개발 제한구역 그 지정 현황도예요. 아무 도시나 막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뺑 둘러, 대전 뺑 둘러, 그냥 군사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 작전 목적이었어요. 광주, 그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그 옆에 쬐끔 김해 쪽에서 김해 공항도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개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그 위에 150조 위로 올라가세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뭐 곧 보겠습니다만 말이 좋아. 시가화 조정이지 실제로는 시가화 금지구역이고 7번 보시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니까 누가 지정을 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으면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시가화 금지구역이라고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금지하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하는데 뒷내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다음에 네 번째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우리 시황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수자원이 있죠. 수자원은 뭐냐면 얘는 그냥 물을 얘기하는 거죠. 수자원은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했었죠. 그 회사 이름은 또 뭐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는 다 영어로 바꿔야 돼요. 아무튼 K-워터에서요. 뭐 그런 이제 수자원공사가 있고, 여기는 물이고, 수산자원이면 수산업이니까 뭐요? 광어, 우럭, 메기, 매생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콘크리트 장관이요? 우럭 장관이요? 우럭구역은 우럭 장관이 한다고요. 우럭구역은 우럭 장관, 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럭 키우려고요. 이게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되고요. 우리나라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보면 그러니까 태안 지금 천북 굴 유명하죠. 태안 앞바다, 완도 진도 김 유명하죠. 통영 굴 유명하죠. 한려수도 딱 우리나라 3군데밖에 없어요. 아무 바다라고 막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규제가 센 곳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용도 구역들이 있고 뭐 이름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나머지들은 워낙 규제가 셉니다. 워낙 규제가 세서 법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시가화 조정구역만 우리나라가 딱 한 곳 있다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한 곳밖에 없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제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2번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금지구역에는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에서 시가화 유보기간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역과 기간을 동시에 정한다. 5년, 20년 사이에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거 보시면 더 낫겠고요. 그러니까 해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전국에서 아래 딱 한 곳만 지정돼 있었다. 지정과 행위주안에서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법 만들기도 뻘쭘하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정할 때 시가화 유보기간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이 정한다. 시가화 유보기간, 이제 그 동네가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2017년 10월 16일까지 시가화 조정구역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0월 16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음날 0시에 효력을 잃는다.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대전 도시군관리계획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고시문. 그러니까 1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느 동, 서구 어느 동, 서남부 생활권 3단계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결정함. 그러니까 2번 명칭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3번 9번 시가화 조정구역 신설,
4번 위치 대전광역시 어디 98만 제곱미터, 축구장 198개. 5번 시가와 유보기간 10년, 아무튼 2017년 10월 16일까지. 6번 도중관리계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은 여기다 안 붙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책에 그러니까 151쪽 그 시가와 주정구역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사례를 했는데 설명을 드리죠. 그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그쪽 아시는 분요? 그 동학사, 계룡산 동학사 쪽 아세요? 그러면 이제 대전도 뺑 돌아가는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가 있어요.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이렇게 타기도 하는데 그 중에 유성 IC를 나오면 그러니까 유성 IC 나오면은 바로 앞에 그 2002년 올림픽에 했던 큰 축구 경기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가면 내려와서 쭉 나가면은 국립현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주로 넘어가면 계룡산이 있고 이쪽에 동학사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인데 뭐 아무튼요. 옛날 한참 전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생명연수원이 한 군데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쫓아가야죠. 어느 생명연수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산에다가 어느 생명에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연수원을 지었어요. 그러면 연수원을 지었으면 거기서 직원 연수를 하나요? 사장 와서 노나요? 직원 연수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식당 빌려서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에서 지하 식당에다 갖다 가둬놓고 그러니까 시키면 되죠. 아니면 해병대 훈련 보내면 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가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연수원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적은 연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그러니까 단합도 도모하고 회사에 이르더란 그러니까 내용들도 배우기도 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훈련도 하기 위해서 산을 넓게 삽니다. 산을 엄청 크게 사서 거기 직원 연수원 자리로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직원 연수원 자리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러면 뭐 산만 뛰어다닐 게 아니라 연수할 자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건물을 짓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데 직원들이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 한 반절 되는 그러니까 그 강당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 교실 한 반절 돼요. 그리고 이런 책상 4개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연수할 수 있잖아요. 신입사원 그러니까 10,000명 뽑았으면 2,500번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수를 위한 강당은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고급 호텔을 그러니까 엄청난 호텔을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엄청난 호텔이고 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죠. 그 회사 임원들만 무슨 임원이요? 회장이나 부회장 그런 사람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관리하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아무도 없는 그 산 전체 이쪽 산 전체에 그러니까 호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뭐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연수원으로 허가 받은 거고 연수원이라는 목적으로 하기만 하면은 별별 거 다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도 잘 나옵니다. 뭐 제주도에 있는 연수원, 뭐 동해바다에 있는 연수원, 어느 산자락에 있는 연수원 다 99% 이런 거죠. 심지어 중국 애들도 와서 한국에다 연수원 지어요. 중국 회사 직원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회사 직원들 데려와서 연수시키려고 하는지. 근데 뭐 가봤더니 어느 중국 애들이 지은 연수원에는 연수를 위한 테이블이 딱 2개 있더래요. 탁자 2개, 연수원 끝.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숙소인데 일반 사람들이 우르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급 호텔, 뭐 이제 아무튼 이런 겁니다.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생명만 쫓아가도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었고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대전 전철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전이 원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큰 밭이잖아요. 크다는 것을 한자를 쓰고요. 그래서 원래 동네 이름이 한밭이었어요. 여기 이제 한밭대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밭대학교인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바대학교, 한바 이러기도 합니다만 있습니다. 예, 이제 그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고 아파트는 이제 꽉 들어찼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 보자고요. 거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돈 주고 사죠. 그러니까 땅, 건물 다 돈 주고 사서 이분들 돈 보상금 줘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싹 밀고 새 아파트 지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돈이 한 50이 든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10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찌끔 해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좀 모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려서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끊어서 할 수도 있죠. 끊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서요. 우선 10 갖고 1지구 들어가서 사서 거기 싹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면 돈 생기죠. 그것 갖고 2지구 들어가고요. 20 생겼으니까 2지구 들어가고 싹 사서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래서 30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3지구라고요. 그 3지구를 그냥 그러니까 신도시 3단계 지구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3지구를 이름을 뭐라고 정해놨다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정해놨다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택법에서 보겠습니다만 20층 아파트 올라가는 표준 공사기간이 36개월 3년이에요. 땅 사는데 1년, 그다음에 아파트 올리는데 3년, 분양임대 마무리하는데 1년. 그래서 한 덩어리가 5년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지나고 5년 뭐 위례 발표되고 5년 지나서 입주됐잖아요. 동탄 다 기본적으로 5년이죠. 그러니까 착수 들어가고 5년이 기본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3년은 걸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대전 여기 시가와 유보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다고요?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하는데 여기는 몇 년으로 정했어요? 그 박스에서는 10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으로 정했잖아요. 칠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단계 지구예요? 3차 지구이죠. 이거 하는데 5년은 걸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1차, 2차가 끝나고 나면 3지구에 가서 싹 사들여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두막, 여기에 있는 돼지집, 여기에 있는 축사, 창고, 그거 신도시에다가 그대로 놔둬요? 뭐 무슨 뭐 역사 볼까, 박물관도 아니고요. 싹 밀어버릴 거죠. 싹 밀어버릴 건데, 여기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지으면 그것도 돈 주고 사서 싹 밀어야 되잖아요. 지으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거죠.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하지 말라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지금은 못 들어가고 3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이제 그러니까 1차, 2차 사업이 끝나면 3차 가서 싹 밀어버릴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마을 회관, 마을 도서관 지어봤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 무슨 다리를 크게 만들어봤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골 마을에 다리 만들어봤자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가 들어갈 건데 그 다리 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하는 개발, 사적 개발만이 아니라 무슨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공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151쪽에 그 박스 아래 3번. 근데 다른 용도구역 세 가지는 규제가 워낙 세니까 법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굵은 4번. 시가화 조정구역 내 행위 제한을 우리나라 한 곳밖에 없으니까 국토계획법에 써놓고 있는데, 양과 1번. 도시군 계획 사업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공익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 무슨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공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뭐 동그라미 1번은 아직 읽어도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2번도 뭐 그 세부적인 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나왔으면 읽죠. 시험에 나왔으면 읽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안 읽어도 되고요. 여기서는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에 하나여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에서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못 하는 거죠. 금지되어 있다고요. 뭐 받아서만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개발도 제한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써져 있지만 이 다른 그 구역들도 그 법에 가보면 목차가 똑같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제한, 공적 개발 못한다. 사적 개발, 법에 정해진 요것들 다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사적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구역은 그러니까 규제가 엄청 세다.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53쪽 4장 이하 내용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